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상신입니다. 아투 초대석 오늘은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 정진석 의원 모셨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최다선 의원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5선이신가요? 네, 지금 5선 됐죠. 네, 그럼 정치 입문하신 거는 언제 몇 대 국회 때부터 하셨나요? 2000년 4월 16대 총선에서 당선이 돼서 입문을 했으니까 지금 네. 민주당 이낙연 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네. 그리고 정치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예. 아, 그러면은 그때부터 쭉 계속 연속적으로 5선 제가 하신 건가요? 19대 총선에서 한번 쉬었고요. 아, 19대 총선에 예. 쉬우셨고. 네. 그래서 이제 16대 총선에서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온 게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 제가 유일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우리 아시아 투데이가 네. 이 유튜브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축하드립니다. 예, 첫 번째로 모신 초대 아이고. 손님이 오늘 정진석 의원님이어서 더욱더 뜻깊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선 사장님 동문이라고 좀 봐주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오늘 고맙습니다. 또 뉴스의 중심 인물이시기 때문에 모셨고 우리 아시아 투데이 독자들한테 네. 먼저 오셨으니까 인사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아시아 투데이 독자 여러분들께 송구영신 인사를 드립니다. 이 경자년 한 해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잘 갈무리하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셔야 될 텐데 올 한 해 참 어렵게들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필요하고 또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밝아오는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아시아 투데이도 정론직필을 하는 또 언론으로서 또 언론계의 중심으로서 큰 발전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벌써 들으니까 진짜 한 해가 정말 그래요. 손살같이 12월 지나갔네요. 3일이었으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참 정신없이 올 한 해 보낸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그렇습니다. 세 개 지역구인데 충남에서 정강도 노른자위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주, 부여, 청양. 예. 네, 네. 지역구는 주말에 주로 가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금토일 항상 주말에 이렇게 머물고 네. 있고요. 예. 요즘- 주중에 국회 일정이 있으면 서울에, 국회 일정이 없으면 지역구에. 네. 그게 제 원칙입니다. 예. 아주 뭐 지역구 활동을 훌륭하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지역구 내려가면 구민들 그 지역 구민들 뭐 주로 어떤 얘기를 하세요?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네. 우리 선생님 아시다시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새해 예산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좀 배치를 했고요. 어쨌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지금 정치권도 힘을 좀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코로나19가 저희 지역에도 지금 번지게 되어서 네.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어쨌든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킴으로 해서 지혜롭게 아무튼 극복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정 의원님께서 지역구를 찾으시면은 네. 아무래도 그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분의 부친 고향이 공주시라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요즘 그 검찰총장이 뉴스메이커인데 그렇습니다. 그 부친 대신은 윤자, 기자, 중자 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시죠. 학술원 회원이시고 그 어른이 공주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네. 공주 농고라는 그 명문고가 있는데 그 공주 농고 14회 졸업생이라고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네. 공주 생명과학고로 예. 학교 이름이 바뀌었지만 과거 공주 농고 14회 졸업생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검찰총장이 이렇게 뉴스의 중심이 되는 게 참 드문 일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뭐 뉴스만 틀면 추미애, 윤석열 뭐 이런 자꾸 논란이 갈등이 이제 보도되고 있어서 국민들은 또 뭐 짜증난다 얘기도 하시는데 네.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갈등 그 사태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 의원께서는. 글쎄요, 뭐 많은 독자분들, 국민 여러분들도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네. 저는 이제 이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현 정권 사람들의 자승자박이다. 저는 자승자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어떤 이유에서건 풀어내려고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정치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윤석열 총장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반대편에서 볼 때는 윤석열 총장만큼 정치 개혁이 목표로 할 수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전지검에서 문제가 됐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피의자를 영장 청구를 한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상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이름하고 똑같아요. 갑자기 아 뜨거워라 해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직무를 배제시키는 그런 전대미문의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을 맡겼는데 어찌 보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는 검찰총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작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엄정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검찰이 권력의 핵심부까지 그 칼날이 겨눠지니까 이제는 그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수사의 칼끝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 아마 지나가는 삼척 동자도 지금 사태의 본질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집단적으로 저항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 여권에서도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 검찰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검찰 개혁의 근본적인 목표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사태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정작 검찰 개혁의 본질을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중립을 지키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전 정권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했고 이번 정권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거죠. 그것이 검찰의 본분이죠. 그렇죠? 검찰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말하자면 엉뚱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이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점잖은 표현으로 얘기하는 게 중상모략을 받고 있다.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이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징계위원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이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또 법무부 차관이 사실은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되는데 사퇴를 하니까 또 새로운 법무부 차관을 또 금방 또 임명을 했어요. 전격적으로 그 빈 곳을 채웠죠. 그런데 그 새로 임명된 법무부 차관이 바로 그 월성 1호기 조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전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단 말이죠. 그런 분이 과연 공정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을까요? 재척 사유가 전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라고 보지 않고 우리 사회가 너무 상식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거 정말 불공정한 이런 사회로 가는 거에 대한 경고음을 저는 울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춰서 윤석열 총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공정이라는 어떤 가치, 그 가치의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 현재 오늘 아침에도 발표되어 있는 그 여론조사,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결국 이 정권은 그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실 검찰 개악을 자행하다가 국민들에게 들통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지도가 급속하게 빠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이야말로 공정의 잣대로 이 사태를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평가를 내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세균 총리가 뭐 일부 추미애 윤석열 동반 퇴진을 건의했다라고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뭐 그것이 정세균 총리가 100%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두 사람이 동시 퇴진한 부분도 해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제 아는 상식으로는 그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임명권 중에서 임명하는 것만 있지 그 면하는 그 권한이 없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오로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법의 잣대로 법의 판결로서 아마 그 문제가 가름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뭐 어쨌든 재적 사유가 있는 분이 심사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절차적 과정에 또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을 해임을 한다든 이런 결정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징계위의 결론이 해임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아마도 윤석열 총장은 그 징계위의 결론이 부당하다라는 어떤 소송을 또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처분 소송을 아마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부당하게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것이 검찰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검찰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종착점을 예상을 하는 것 하나 있고 또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상은 어떻게 하시고 또 바람직하다는 건 어떤 뭐 것인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련의 행태들 이런 것이 무도하고 불법적이고 무모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선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 그것이 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순서를 보면 추미애 장관이 먼저 물러나는 것이 순서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니까요. 네. 예.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윤석열 총장은 사실은 지금 공무원인데 여론조사라면은 대선 후보 1위가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1위가 되는 상황. 글쎄요, 뭐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이것이 꼭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만도 없겠어요. 저는 그러나 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를 한번 좀 곱씹어 봐야 되겠다. 네.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윤석열 총장은 자기 위치에서 검사로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것이 권력을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권력은 거기에 대해서 인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자기네들을 향해서 검찰에 칼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을 좀 벌이고 있는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뭐 윤석열 총장이 1위를 하는 이유를 일부에서는 결국은 이제 윤석열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지만은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야권 성향의 지지가 같이 뭉쳐진 것이다. 그것은 이렇게. 최근에 막 그 터져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그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도층의 지지가 급속도로 빠지고 있고 네. 각 지역의 지지도가 빠지고 있고 또 젊은 세대의 지지도도 빠지고 있습니다. 여당에 대한 지지가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은 이 사태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은 판가름을 하신 거예요. 네. 추미애 장관의 주장이 무도하고 불법하고 부당하다는 판단을 국민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 그 단순하게 그렇게 요약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야당이 윤석열 총장의 대권 후보 지지도 1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이른바 감옥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과연 어떤 거부감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또 그런 문제도 뭐 이제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윤석열 총장이 이 팀장으로 해서 말하자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했고 이명박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윤석열은 검사로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죠. 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박근혜 이명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이 하지 않고 다른 검사가 했더라면 과연 결과가 달라졌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그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두 분의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돼 있으신 데 대해서 한없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한 윤석열 지금의 검찰총장이 미울 수도 있겠고 네. 어떠한 악연을 들먹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옥죄해서 감옥에 가두기까지 이 현 정권의 문재인 정권의 말하자면 내로남불 적폐청산 그 무리한 어떤 그 의도 정치적인 의도가 그 본질이라면은 또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줄 적임자로 또 윤석열을 떠올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악연보다는 미래에 있을 그 윤석열의 역할 이런 것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지 않고 사건만을 봤겠죠. 사건을 보고 이것이 유죄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법률가고 검사니까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야당의 원내대표가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1위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갑지 않은 듯한 이렇게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도 좀 보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를 안 한다. 퇴임 이후에도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예, 데가 뭐 나옵니다. 저도 어저께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런 말씀의 진정한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그 워딩 자체로만 보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거를 제1야당 원내대표가 대신해준 격이 돼버렸죠. 그러나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서 정치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 개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죠. 네. 예. 그 뭐 대한민국 국민은 다 공무담임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피선거권이 있는 것인데 개인의 의지에 관한 문제를 뭐 하라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오로지 윤석열 총장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윤석열 총장, 윤석열이란 인물이 자연인이 나중에 무슨 정치인이 돼서 또 무슨 후보가 돼서 그 선거에 당선되고 말고는 국민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국민의 그 결정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개인을한테 뭐 정치를 하라 마라 뭐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래도 우리 정 의원께서 충청도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좀 더 뭐라 그럴까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런 시각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하고는 그 나이도 같고 학번도 같고 그렇죠. 또 공주라는 그런 고향의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거 때 그랬거든요. 선거 와중이 항상 그 조국 사태 와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수족이 다 잘리고 그래 어려운 그 지경이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조국이 오르면 1번 찍어라. 그러나 윤석열이 옳다고 생각하면 2번 찍어라. 네. 나는 고향 친구 윤석열을 지키겠다. 뭐 그렇게 전 선거 캠페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선 후보 정치인 윤석열은 아직까지 좀 상상이 안 됩니다. 네, 저도 뭐 네? 아직 섣부른 예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네. 그 총장직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분에만 충실하는 게 전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아주 뭐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지난 총선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었죠. 뭐 사실상 참패를 해서 네. 아주 힘든 상황으로 21대 국회가 출발을 했는데 당이 지금 현재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출범한 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대위 체제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냐, 좀 빨리 종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상적인 지도부가 들어서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그 지도부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대위 체제 어떻게 평가하시고? 지금 비대위 체제라는 게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확보한 그 권한은 내년 4월까지 네. 이 체제가 유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물리적으로도 지금 지도부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뭐 비대위원장이 사퇴한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그러지 않는 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103명의 국회의원들은 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내년 4월 서울 부산 보궐선거까지는 치러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는 그 비대위를 좀 확대 개편하자는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뭐 그 비대위 체제라는 게 정상 체제 말씀하셨다시피 정상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어떤 전당대회는 내년 봄 중에는 아마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좀 해보는데요. 네. 전적으로 지금 비대위의 권한은 뭐 지금 현 지도부가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도부의 어떤 그 규모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문제는 그 본질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의 지지도가 오늘 처음으로 여당을 지금 누르는 걸로 앞섰죠. 앞서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이런 마당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뭐 흔들거나 또한 무슨 뭐 전당대회를 요구하거나 하는 그 말이 나온다면 굉장히 그것은 그 지지를 받기 어려운 얘기가 될 것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같습니다. 예. 거기에서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비대위 체제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차기 집권의 가능성도 가름할 수 있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초미의 관심사지요. 예.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아마 내후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뭐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희는 지금 전국 선거 4연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야말로 건곤일척의 대회전으로 꼭 승리를 거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빼앗겼던 정권을 다시 되찾아와야겠다. 정권 탈환을 꼭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정말 대단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내년 4월 7일 서울 부산 보궐선거 반드시 승리해야겠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일대오 대동단결해서 선거에 임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의 최고참 의원으로서 우리 소속 의원들에게 늘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안에 잡음을 일으키지 말고 우리가 하나된 결속된 힘으로 그 건곤일척의 승부에 임하자. 전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혼연일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초선 의원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운 겨울날 그 밤을 새면서 하루 종일 저렇게 나가서 피켓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도 뭐 그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춥더라고요. 추워서 손을 호호 불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는데 저것이 무슨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저런 그 절박한 그 우리의 어떤 그 결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여져 가지고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게 국민들이 다시 우리를 쳐다보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필승 카드를 세우는 길이겠죠. 필승 카드. 필수 카드를 세울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뭐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경선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글쎄요. 당원 당규가 정해준 바에 의해서 공직 후보자의 선출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 당원 당규가 정해져 있는 대로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의 선출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네, 예. 그 이제 국회가 지금 이제 막바지로 하고 있잖아요. 그 어제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했는데, 물론 예산 시한 내에 통과했다는 것은 박수 받을 일입니다만은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원내 대표는 아니십니다만은 네. 야당이 좀 무기력한 거 아니냐, 여당의 주장에 그냥 끄달려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 20대, 지금 21대 국회 분포가 상당히 그 여야 간의 불균형이 있죠. 수적 열세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표결로 간다면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없어요. 네. 다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만 그 지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참작해야 되고 끊임없이 대화와 타협과 절충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 여당은 너무나도 이것은 독선적이고 독주하고 폭주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그 저희 당에 부의장 후보로도 제가 거론이 된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제가 부의장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현 민주당 여당의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독주, 독선, 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제가 부의장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삼선 의원 후보들도 상임위원장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대미문에 지금 의회 독주, 의회 독재가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국회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는 입장에서 과거처럼 몸싸움으로 막을 도리도 없어요. 네.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표결을 강행한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지만 다만 민주당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수결의 원칙만 고집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달라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의 선택,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을 포기하고 야당목 상임위원장을 포기한 그 결정은 지금 이제 좀 지나 보니까 어떠세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민주당, 여당이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대통령도 국회에 오셔서 제일 강조한 게 협치인데 네. 현 집권 세력이, 힘 있는 집권 세력이 이 언행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구나 라는 인식은 국민들에게 좀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예, 말로만 협치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협치가 가능하려면 양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양보를 할 지금 집권 세력, 민주당, 여당 세력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상식을 무시할까? 왜 이성을 무시할까? 왜 준법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표를 얻었던 민주당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서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예. 또 국정원법도 개정을 해서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고 있고. 대북 전단법도 통과시키고. 네.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전단금지법. 막을 방법이 없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 9일이면 정기국회가 마감이 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세 법안을 다 통과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방 통과시키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물리적인 뭐 저항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댈 언덕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저희 국민의 힘이 두려워하는 것도 오직 국민뿐, 기댈 언덕도 국민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매우 아쉽게도 수적 열세 때문에 국회에서 저들의 독주, 민주당의 폭주, 집권 여당의 교만과 오만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직 기대할 언덕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막아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무서운 겁니다. 민주정치는 여론 정치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수처법 아니 토시 하나 야당에서 거들지 않고 민주당이 다 만든 법 아닙니까? 그거를 지켜보지도 않고 또 개정을 해서 한다? 이건 민주정치가 아니죠. 독재입니다. 과거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북한의 2인자 김여정이 우리의 대북전단에 대해서 비판하고 엄포를 놓으니까 아 뜨거라 그러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만들어요? 아니 국민의 대표들이 와서 하는 게 그런 일이 돼서 되겠습니까? 국민들 자존심도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김여정 하명법입니다. 김여정 칭송법이에요. 이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이건 위헌 요소도 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가 다시 좀 이성을 찾아야겠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좀 돼야겠다라는 호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 힘이 국민의 힘을 기대하는 그런 입장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은 아무래도 비대위의 체제도 마무리가 될 테고 또 전당대회를 열어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 체제도 뭐 선출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 의원께서 그리고 있는 향후 정치적 미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대표 출마 뭐 이런 얘기를 좀 제 관심사, 제 네. 관심사는 100%, 200%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후년 3월 9일 건곤일척의 승리를 기어에 거두는 것입니다. 네. 저는 거기에 제 모든 말초신경이 지금 꽂혀 있고요.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겠다. 제가 논반진반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후년 3월 9일 날 승리할 수만 있다면 네.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만 확인된다면 머리에 뿔이 달린 사람도 후보로 내세우고 싶다. 이게 제 심정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내서 세우는 일, 그 네.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대선 전국의 그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겸손하고 겸허해져야겠다. 나 말고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를 우선 살피는 일. 이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바른 자세고 바른 행동 강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 내가 대통령이 후보가 돼야겠다고 다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한 발 접고 전체적으로 볼 때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 누가 객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먼저 찾아서 확실한 필승 카드를 세우는 일, 그것에 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것이 안 보이면 자기가 개별적으로 뛰어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국민의 힘을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고 구구국하는 그런 길이 아니겠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인사 말씀 아까 뭐 예. 송구영신 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예. 한번 인사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뜻 하나하나를 모아서 우리 국민의 힘이 거듭날 것입니다.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선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년 4월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 그 이듬해에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 선거는 심판입니다. 현 정권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현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지 바꿔야 되는지 엄중하고 엄혹한 국민들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저는 내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와 이듬해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전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전진시킬 수 있는 세력에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자년 새해 잘 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보람되게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투 초대석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저희 아시아 투데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